이혼할게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고 돈봉투까지 주시니 감사하네요. 어머니가 주신 돈봉투에 조금 더 넣었어요. 이걸로 집 보증금 하세요. 이게 내가 해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돈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뭐야 이게 500만 원이 아니라. 봉투를 열어본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안에는 1억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이런 돈을. 며칠 전까지 남의 건물에서 장사한다며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이런 큰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시댁은 그제야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돈봉투를 내려놓으며 이혼을 요구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우리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봉투를 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난 아들이 이런 격 안 맞는 며느리랑 사는 꼴을 더는 못 보겠어.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네가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니?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의 건물에서 장사나 하는 여자가 우리 가문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돈봉투는 그대로 두고 집을 나왔죠. 그날 밤 혼자 거리를 걸으며 저는 어릴 적 기억을 차분히 떠올렸습니다. 저는 12살부터 새벽 4시에 집을 나가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기에는 형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미안하다, 우리 딸아. 엄마가 무능해서 네가 고생한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죠. 새벽 시간에는 꽃 도매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꽃을 정리하고 포장하는 일이었는데 손이 빨라서 사장님이 좋아하셨어요. 이 아이는 정말 부지런하네. 어른들보다 일 더 잘해. 사장님이 칭찬할 때마다 저는 기뻤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집에 쌀 한 포와 반찬거리를 사들고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꽃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절이어서 온라인으로 꽃을 파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꽃을 인터넷으로 어떻게 파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꽃을 떼어다가 예쁘게 포장해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처음엔 주문이 하루에 한두 개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꽃다발 정말 예쁘네요. 다음에도 여기서 주문할게요. 고객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었죠. 꽃사업으로 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저는 작은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메뉴로 하는 소박한 가게였어요. 음식 맛이 정말 좋네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 같아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음식점이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다른 작은 사업들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모든 일을 직접 발로 뛰면서 배웠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온전히 제 힘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새 들어 일하던 건물이 매물로 나왔을 때가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건물 사실 생각 있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살게요. 결혼을 생각하기 훨씬 전이었죠. 저는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정리해서 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과 동시에 낡은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고생을 스스로 기념하듯 건물 간판에 제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진짜 이 건물이 당신 거예요? 인근 상인들이 놀라며 물어봤지만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허세나 자랑이 싫어서 건물을 샀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건물 관리와 임대는 옆 부동산에 맡겼습니다. 건물주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시는 스타일이라 모든 일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법적인 절차와 공증, 계약은 모두 법무사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스템을 정리한 뒤에야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음식점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는데 성실하고 착해 보였어요. 사장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에게는 첫 연애였습니다. 일만 할 줄 알았던 제가 남자를 제대로 볼 줄도 몰랐죠.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남자 보는 눈이 정말 약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연애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살림을 차리자마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왔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그래. 들어와. 인사는 받아주지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명절 때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엇부터 도와드릴까요?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있어. 너 같은 애가 뭘 할 줄 알겠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밀어내며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세요. 아니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았을 때였어요. 언니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신우이가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장사를 조금 해요. 제가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사라고 하니까 거창하네. 남의 건물세 들어서 조그만 가게 하는 거지 뭐. 어머님, 사실이잖아. 그것도 장사야?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부지런히 일하는 건 좋은 일이지. 당신은 정말 순진해. 요즘 누가 그런 걸 일이라고 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수준의 여자랑 결혼한다니 정말 한심해. 그 순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안 돼?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그래도 제 아내인데. 아내? 아내가 남편한테 무슨 도움을 줘야 아내지. 저런 애가 너한테 뭘 해준다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며느리야, 너 언제까지 그 가게 할 거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아니, 결혼했으면 이제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일을 그만두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 뭐가 어려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 우리 아들 월급으로도 모자라다 이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분명히 말해봐.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다그쳤습니다. 그냥 일하는 게 좋아서요. 제가 작게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참 별일이네. 일하는 게 좋다니. 어머님, 요즘은 여자들도 다 이래요. 다른 여자들 이야기하지 마. 우리 집 며느리는 다르게 살아야지. 그날부터 시댁에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아직도 그 가게 안 정리했어? 언제까지 남의 건물에서 장사할 거야? 결혼한 여자가 밖에서 돈 벌겠다고 나다니는 게 보기 좋지 않아. 시어머니는 기회만 되면 제 일에 대해 험담했어요. 어느 날은 시누이도 가세했습니다. 언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죠. 맞아. 그래야 우리 집 며느리지. 시어머니가 시누이 편을 들며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저도 참을 수 없어 한마디 했어요. 요즘 세상? 우리는 요즘 세상 따라 살지 않아.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아, 너는 뭐라고 생각해?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글쎄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죠. 남편이 어정쩡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그럼 내가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거야?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 엄마 말씀도 들어보라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예감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간 역할만 하려 했죠. 몇 달 후 시댁 제사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제사 준비를 도왔어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정말 답답하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르쳐 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가르쳐줘? 이런 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야 하는 거지. 시누이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언니는 집안일보다 장사하는 게 더 익숙하신가 봐요. 맞아, 그러게 말이야. 제사상 차리는 것보다 가게 계산대 서는 게 더 편하겠어. 시댁 식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제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좀 힘들었지? 응.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조금만 참아. 엄마 마음을 돌리려면 시간이 걸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야, 너 혹시 우리 아들한테 용돈 받아?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혼자 어떻게 살아? 제가 버는 돈으로 살아요. 너 혼자 벌어서? 그 조그만 가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어요. 네, 그래요. 이상하네. 그 정도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어떻게 혼자 살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남의 건물 세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된다고? 시어머니는 계속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걸 묻으세요? 왜 묻긴 뭘 묻어? 우리 집 며느리 살림 규모가 궁금하지. 제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참 당당하기도 해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우리 살림 이야기 한 적 있어? 무슨 살림 이야기? 내가 얼마나 벌고 어떻게 사는지 그런 이야기. 아니 왜? 엄마가 뭐라고 했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수입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더라고. 엄마가 관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관심? 그게 관심이야? 뭐 나쁜 뜻으로 물어본 건 아닐 거야.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시어머니를 두둔했거든요. 며칠 후 또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야, 너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네, 뭐가 궁금하세요? 너 그 가게 언제까지 할 거야? 진짜로. 왜 그러세요, 어머님? 왜 그러긴. 우리 집 며느리가 언제까지 남의 건물에서 장사나 하고 다닐 거냐고. 그 순간 저는 결혼 전에 체결한 건물 매입 계약서를 떠올렸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 그 서류를 말이에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받은 모든 절차들도 함께 생각났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르다고? 뭐가 달라?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감정이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더 또렷해졌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살림을 차리자마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왔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그래. 들어와. 인사는 받아주지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명절 때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엇부터 도와드릴까요?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있어. 너 같은 애가 뭘 할 줄 알겠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밀어내며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세요. 아니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았을 때였어요. 형수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시누이 민정이가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장사를 조금 해요. 제가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사라고 하니까 거창하네. 남의 건물세 들어서 조그만 가게 하는 거지 뭐. 어머님, 사실이잖아. 그것도 장사야?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수준의 여자랑 결혼한다니 정말 한심해. 그 순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안 돼?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그래도 제 아내인데. 아내? 아내가 남편한테 무슨 도움을 줘야 아내지. 저런 애가 너한테 뭘 해준다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며느리야, 너 언제까지 그 가게 할 거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아니, 결혼했으면 이제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일을 그만두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 뭐가 어려워?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 우리 아들 월급으로도 모자라다 이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분명히 말해봐. 그냥 일하는 게 좋아서요. 참 별일이네. 일하는 게 좋다니.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어머님, 요즘은 여자들도 다 이래요. 다른 여자들 이야기하지 마. 우리 집 며느리는 다르게 살아야지. 그날부터 시댁에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아직도 그 가게 안 정리했어? 언제까지 남의 건물에서 장사할 거야? 결혼한 여자가 밖에서 돈 벌겠다고 나다니는 게 보기 좋지 않아. 시어머니는 기회만 되면 제 일에 대해 험담했어요. 어느 날은 둘째 시누이 민영이도 가세했습니다. 언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죠. 맞아. 그래야 우리 집 며느리지. 시어머니가 민영이 편을 들며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저도 참을 수 없어 한마디 했어요. 요즘 세상? 우리는 요즘 세상 따라 살지 않아.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아, 너는 뭐라고 생각해? 글쎄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죠. 남편이 어정쩡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시댁 제사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제사 준비를 도왔어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정말 답답하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르쳐 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가르쳐줘? 이런 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하는 거지. 시누이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언니는 집안일보다 장사하는 게 더 익숙하신가 봐요. 민정이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러게 말이야. 제사상 차리는 것보다 가게 계산대 서는 게 더 편하겠어. 민영이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그날 제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좀 힘들었지? 응.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조금만 참아. 엄마 마음을 돌리려면 시간이 걸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야, 너 정말 우리 아들한테 뭘 해주는 거야?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하냐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매일 가게 나가서 장사나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죠. 일? 그런 걸 일이라고 해?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라고?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보다 가게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식탁 위에 돈봉투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우리 집에서 나가. 어머님? 잘난 아들이 이런 격 안 맞는 며느리랑 사는 꼴을 더는 못 보겠어.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이 보였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었어. 남편은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네가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니? 어머님,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뭘 잘못했냐고?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거야. 며느리 자격이요? 응. 남의 건물에서 장사나 하는 여자가 우리 가문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말했어요. 격이 안 맞는다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남자인데. 어머님, 아니야, 결정했어. 이혼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돈봉투는 그대로 두고 집을 나왔죠.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돈 가져가. 그 돈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 그날 밤 혼자 거리를 걸으며 저는 결혼 전에 체결한 건물 매입 계약서를 떠올렸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 그 서류를 말이에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받은 모든 절차들도 함께 생각났죠.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한 그 며느리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남편은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누이 민정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민정아, 웬일이야? 그냥 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민정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언니, 지난번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그런 대로.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 언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가? 언니 여기서 장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정도? 3년이요? 그럼 결혼 전부터 하신 거네요? 응.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다시 살펴봤어요. 언니, 여기 임대료 많이 나가죠?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이런 좋은 자리면 비쌀 텐데. 민정이의 목소리에 뭔가 탐색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적당해. 적당하다는 게 얼마나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민정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요. 언니 혼자서 어떻게 이런 가게 차렸어요? 무슨 뜻이야? 보증금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야. 정말요? 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혼자서? 민정이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이상해? 이상하다기보다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한데? 언니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모았는지요. 민정이가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해서 모았다고 했잖아. 어떤 일요? 이 가게 말고 다른 일도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해? 그냥 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요. 대단해? 네. 혼자서 이런 가게까지 차리고. 그때 옆 건물 부동산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인사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민정이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물었어요. 언니, 저분이 누구예요? 옆 건물 부동산 하시는 분이야. 아, 그래요? 언니랑 친하신가 봐요. 이웃이니까. 언니, 혹시 저분한테 이 건물 임대료 얼마나 되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민정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나중에 장사할 때 참고하려고. 부동산 사장님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아서 민정이가 뛰어가서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언니 가게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아, 그 가게요? 이 정도 위치면 보통 월 200만 원 정도 하죠. 200만 원이요? 민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요즘 이런 상권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요? 1억 정도는 생각하셔야 해요. 1억이요? 민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요즘 시세가 그래요. 부동산 사장님이 가고 난 후 민정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언니, 정말 보증금 1억 내셨어요? 응. 혼자서요? 응. 어떻게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해서 모았다니까. 언니, 솔직히 말해요. 1억이라는 돈이 그냥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모을 수 있으니까 모은 거지. 민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왜 이상해? 일하면 돈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1억이에요, 1억. 그래서 언니 혼자서 1억을 어떻게 모아요? 민정이가 계속 캐물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언니, 진짜 다른 일 안 해요? 무슨 다른 일?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민정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
언니, 저 엄마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뭘? 언니가 1억 보증금 내고 월 200만 원 임대료 낸다는 거요. 민정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말하고 싶으면 해. 정말요? 응. 그날 저녁 민정이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거든요. 엄마한테서 전화 왔었어. 뭐래? 너 1억 보증금 냈다는 게 사실이냐고. 응, 맞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억? 진짜? 왜? 이상해? 이상하긴. 너 혼자서 1억을 어떻게 마련했어? 일해서 모았다니까. 일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벌었어?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결혼 전부터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응. 그럼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있었어?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필요가 있었냐고? 아내가 1억 보증금을 낼 정도로 번다면 남편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왜? 부부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려줘야 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 정말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 이틀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야, 당장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어머님. 지금 당장 시댁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민정이, 민영이까지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며느리야, 민정이한테 들었는데 너 1억 보증금 냈다며? 시어머니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네. 1억? 너 혼자서? 네.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일해서 모은 거예요. 일해서? 그 조그만 가게에서? 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런 가게에서 어떻게 1억이 나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지. 민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월 임대료도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시어머니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너 매월 200만 원씩 내? 네. 그럼 수입이 얼마나 돼? 400만 원 정도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400만 원? 그 조그만 가게에서? 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어요. 며느리야, 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무슨 숨기는 게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 이상한 상황을.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결혼 전에 체결한 모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떠올랐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르다고? 뭐가 달라? 지금 당장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설명하기 어렵다고? 며느리야, 지금 나를 우롱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설명을 못해?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지금 말하라고. 시어머니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숨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또다시 저를 추궁했습니다. 너 오늘 우리 집에서 뭐라고 했어? 별말 안 했어. 별말 안 했다고? 엄마가 화가 나서 난리던데? 남편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워졌어요. 어머니가 화낼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화낼 일을 안 했다고? 너 지금 1억 보증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했잖아.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제 돈으로 낸 거라고 했잖아. 제 돈? 어디서 난 돈인데?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추러요. 너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그동안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부부 사이에 그런 큰 비밀이 어디 있어? 비밀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비밀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냥 제 일이야. 제 일이라고?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공개해야 해?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너 정말 이상해. 분명히 뭔가 더 숨기고 있을 거야.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리야, 오늘 시간 있어? 네, 왜요? 우리 집에 와.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와서 들어봐. 시댁에 도착하니 이번에는 시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앉아.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며느리야, 나는 어젯밤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너 때문에. 저 때문에요? 응. 너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1억 보증금에 월 400만 원 수입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와? 일해서 번 거라고 했잖아요. 일해서? 그 조그만 가게에서 월 400만 원이 나와?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장사 좀 해봤어. 그런 가게에서 그런 돈 나올 리 없어. 어머님이 보시기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아니야, 분명히 다른 수입이 있어. 시어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다른 수입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정말 다른 수입 없어요. 없다고?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한계와 제가 생각하는 한계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고? 뭐가 달라? 그냥 다른 거예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방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너 혹시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이상한 일 말씀이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어머님, 왜 자꾸 의심하세요? 의심?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야. 시어머니가 제 앞에 와서 앉았어요. 너같이 평범한 애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만져? 평범하다고요? 응, 평범하지. 특별할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고? 분명히 그래.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기 있었네. 너 왜 왔어?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엄마가 부르셨다고 해서. 그래, 마침 잘 됐네. 시어머니가 남편을 옆에 앉히더니 말했어요. 너도 같이 들어봐. 내 아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이요? 1억 보증금에 월 400만 원 수입이라는 말.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건 어제도 들었는데. 어제 듣고 뭐라고 생각했어? 글쎄요. 좀 이상하긴 하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치?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네, 솔직히. 그럼 너는 내 아내가 그런 돈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너 아내잖아. 그렇긴 한데. 저한테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봐, 남편한테도 제대로 말 안 했잖아.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필요가 없었다고? 부부 사이에? 네. 너 정말 이상해. 분명히 수상한 일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수상한 일이 아니에요. 수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그냥 제 일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뭘 확인하시게요? 내 가게 가서 하루 종일 지켜볼 거야. 어머님? 응. 정말로 월 400만 원이 나오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왜? 뭐가 들킬까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며 소리쳤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확인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정말? 네, 하지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후회? 내가 왜 후회해?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르다고? 뭐가 달라?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집에 가요. 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내일 가게로 오세요.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법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상담받고 싶어요. 오전 10시에 오세요.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상황부터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시더니 말했어요. 이제 공개하실 때가 된 것 같네요. 정말요? 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요. 변호사님이 서류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서류들이요? 등기부등본, 매입계약서, 자금 출처 증명서류 등등.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이 서류들만 있으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저는 서류들을 받아들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와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도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가게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1시간 전부터 기다렸어. 그러셨군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볼 거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그러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에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가게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정말 작네. 이런 데서 월 400만 원이 나온다고? 곧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확인? 뭘 확인해?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걸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오늘 계약건으로 배워야 하는데 시간 되세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오후에 시간 됩니다. 혹시 3시쯤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누구야? 일 관련 전화요. 일 관련? 무슨 일? 계약건이요.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계약? 어머님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내가 알 필요 없다고? 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 이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이미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뭐라고? 어머님이 직접 돈봉투 주면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서 한 말이든 아니든 이미 끝난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그냥 너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정신 차리라고요? 응, 네가 너무 건방지게 굴어서.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건방지게요? 어떻게? 일만 하고 집안일은 소홀히 하고. 집안일 소홀히 했나요?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사실 제가 집안일을 게을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해도 뭐요? 너는 우리 집 며느리 격이 안 맞다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해? 격이 안 맞는다니까 이제 맞출 필요도 없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제가 살겠다는 소리예요. 그때 남편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여기 다 있네. 왔어? 시어머니가 남편을 반겼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내 아내 감시하고 있어. 감시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로 월 400만 원 버는지 확인해 보려고. 남편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거 꼭 확인해야 해요? 확인해야지.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하고 있을 거야.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 내가 언제, 어제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다고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야?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어머니한테 나도 이상하다고 했잖아.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다고도 했고. 그건 이제 그만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뭘 그만하라고? 이 모든 걸 그만하자는 거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뭘 그만해?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 저 이제 이 집과 관계 정리할게요. 관계 정리? 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이혼 서류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 서류? 네, 어머님이 원하시던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언제 이혼하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돈봉투 주면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격에 안 맞다고 하셨고요. 며느리야, 그건 네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정신 차렸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갑자기 이혼이 뭐야?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한 결과야. 생각한 결과라고? 응, 이 결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이유가 없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내가 내 편이 아니었다고? 맞아, 한 번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건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또 다른 업무 전화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통화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또 무슨 전화야? 건물 관련 일이요. 건물? 무슨 건물?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냥 건물이요. 그냥이 뭐야? 정확히 말해봐.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필요 없다고? 너 지금 나한테 뭔 일 하는지도 안 알려주겠다는 거야? 네. 네가 뭐라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려는 순간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보세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고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등기부등본이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건물 소유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네? 네. 이게 진짜야? 남편도 서류를 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정말 우리 집 앞 건물이야? 응. 너 이 건물 주인이야?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건물 말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등기부등본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거짓 서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중얼거렸어요. 취득일자가 결혼식 6개월 전이네. 맞아. 그럼 너 혼자서 이 건물을 샀다는 거야?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돈을.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일로 번 돈이에요. 무시했다고? 내가 언제. 방금 전까지도 하셨잖아요. 그때 시누이 민정이가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언니, 엄마가 여기 계신다고. 왜 다들 그래요? 민정이가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아, 이것 좀 봐. 시어머니가 등기부등본을 민정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정이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언니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응, 정말로요? 민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언니, 그럼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어? 필요가 있었냐고요? 당연히 있었죠. 왜긴요? 이런 큰일을. 민정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큰일? 뭐가 큰일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며느리야, 그럼 지금까지 왜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숨긴 게 아니라고? 이런 걸 숨긴 게 아니라고? 어머님은 제가 격에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제 아시겠네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이해가 안 돼. 왜 나한테까지 숨겼어? 당신도 어머니 편이었잖아. 내가 언제 엄마 편이었어? 항상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저 무시할 때 한 번이라도 말렸어? 그건 한 번도 없었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며느리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족이 되는 거 아니야? 가족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저 쫓아내려고 돈봉투까지 던지셨잖아요. 그건 그때는 몰랐으니까. 몰랐다고요? 응, 네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럼 지금은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다고? 네.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돈이 있으니까 태도를 바꾸시는 거죠?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어머님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때 둘째 시누이 민영이도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언니들이 갑자기 나가서 여기 다 모였네요. 민영아, 너도 이거 봐. 민정이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민영이가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건물주예요? 응. 헐. 진짜요? 민영이가 저를 다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언니, 그럼 완전 부자였네요? 부자는 아니야. 아니에요? 건물 하나 갖고 계시는데 그냥 열심히 일한 결과야.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라고? 네, 저는 이미 결정했거든요. 무슨 결정? 이혼하기로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왜 안 되는데요? 왜?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당연히 가족이지. 어머님, 저 쫓아내려고 돈봉투 던지신 분이 무슨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그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응,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잘못 봤어. 잘못 봤다고요? 응, 네가 이런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다고? 네. 돈 있는 걸 알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달라지셨죠?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어머님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엄마 편만 들고 내 마음 몰라줘서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소용없다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다시 시작이라고? 응, 이제 제대로 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할 거야, 정말로. 안 변해.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어머니 편 들 거야. 그때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통장 출금 내역서예요. 무슨 통장? 제 통장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뭔 소리야? 당신 어머님이 매월 받으시던 용돈 있잖아. 그거 누가 보낸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아들이 보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누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보낸 거예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매월 50만 원씩 3년 동안요. 네가 보냈다고? 네, 여기 출금 내역 다 있어요. 저는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당신 계좌로 보낸 거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받으신 용돈이 다 제 돈이었어요. 왜 그랬어? 당신이 효자라는 소리 듣게 해주려고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보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제가 보낸 거예요. 민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럼 오빠가 우리한테 보내준 생활비도 그것도 다 제 돈이었어요. 언니 돈으로 매월 80만 원씩이요. 민영이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오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받으신 거죠.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내 돈으로. 네,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시던 며느리 돈으로요. 며느리야.
어머님, 이제 그만할게요. 그만? 네, 오늘부로 모든 송금 중단이요. 며느리야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님, 격에 안 맞는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으시겠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응,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어머님, 늦었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아직 늦지 않았어. 이미 늦었어요. 저 마음 정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각자 알아서 사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돈 봉투였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것과 똑같은 봉투예요. 똑같은 봉투? 네, 기억나시죠? 식탁에 던지시면서 나가라고 하신 그 봉투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화가 나서 하신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는 봉투를 가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남편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열어보세요. 열어보라고? 네, 어머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이게 얼마야? 1억 원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억? 왜 이런 돈을?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머님이 500만 원 주시면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저도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네, 이 돈 가지고 우리 가족에서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우리가 나가라고? 네, 이제 남남으로 사세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나가야 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요? 당연히 가족이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대하나요? 그건 우리가 잘못했어. 민정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제 관계 정리하자는 소리야. 관계 정리요? 응, 어차피 어머님이 원하시던 일이잖아. 민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며느리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응, 네가 이런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또 그러시네요. 또 그런다고? 뭘? 결국 돈 때문에 태도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정말 네가 소중한 며느리라는 걸 이제 알겠어. 소중한 며느리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언제부터 소중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돈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 격에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민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정말 반성했어요. 반성했다고? 네.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 민정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런 큰 건물까지 갖고 계시는데 그게 뭐가 대단해? 많이 대단하죠. 민영이도 끼어들었어요. 언니,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 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영아,
나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는 달라졌지? 달라졌다고요? 응, 내가 돈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민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내 편을 들지 않고 엄마 말만 들었어.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소용없다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응, 이제 정말 제대로 할게. 남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어떻게 제대로 한다는 거야? 내 말 다 들을게. 엄마한테도 대들게.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할 거야, 정말로.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어머니 편 들 거야. 그런 일 없을 거야. 있을 거야. 당신은 그런 사람이거든.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어머님, 내가 눈이 멀었어. 너 같은 훌륭한 며느리를 몰라봤어. 시어머니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결정? 네, 우리 이제 관계 끝내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어요. 이혼 서류야. 이혼 서류라고? 응, 이미 제 도장은 찍었어.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어요. 이미 법무사에게 맡겼어. 법무사에게? 내일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거야.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끝이에요. 며느리야, 정말 안 되겠어? 안 돼요. 왜? 어머님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했는데? 시어머니가 억지스럽게 말했어요. 격에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돈 봉투를 다시 가리켰어요. 이 돈 가지고 새로운 인생 사세요. 새로운 인생? 네, 저와는 관계없는 인생을요. 며느리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모르는 사이로 지내시면 돼요. 모르는 사이? 네, 처음부터 모르는 사이였던 것처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 돈 정말 가져가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건 어머님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봉투를 붙들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뭘 어쨌을 거예요? 널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의 후회가 뒤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저는 가게 정리를 하며 말했어요. 어머님들 지금 사시는 집 월세는 내일부터 직접 내세요. 월세? 네, 지금까지 제가 대신 내드린 거거든요. 네가 우리 집 월세도. 시어머니가 새하얗게 질렸어요. 네, 매월 80만 원씩 3년간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멘붕에 빠져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제 도움으로 살아오신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며느리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던져주신 그 돈 봉투를 200배로 돌려드린 셈이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새벽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제 삶의 리듬이었죠. 가게 앞을 지나가며 건물 입구를 보니 제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김미영 빌딩.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옆 가게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습관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성공하신 거겠죠? 성공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성공이죠. 이런 큰 건물 주인이신데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과 똑같이 그들을 대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영 사장님,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건물 관련해서 새로운 계약건이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계약인가요? 대기업에서 1층 전체를 임대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대기업이요? 네, 조건도 매우 좋습니다. 법무사님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월 임대료 500만 원에 보증금 1억입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검토해 보시겠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대우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꽃다발 주문하려고요. 어떤 꽃다발을 원하세요? 결혼 축하용인데요. 예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꽃을 정리하며 저는 예전 일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꽃 장사를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이에요.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장사하셨어요? 손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네, 꽤 오래됐어요. 그럼 이 건물 주인분도 아시겠네요? 네, 잘 알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되게 부러워요. 평범한 분이에요. 평범하다고요? 이런 건물 주인이? 네, 그냥 열심히 일하신 분이에요.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는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꽃다발을 완성하고 포장하며 손님에게 건네줬어요.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결혼식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가고 나니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게 정리를 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내 삶이구나. 오후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만나기로 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김미영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실 분들이 대기업 임원이신데요. 그래요? 네, 매우 정중한 분들이세요. 곧 임원 2분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사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 건물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건물주님이 직접 관리하신다고 들어서 더욱 신뢰가 가네요. 직접 관리한다고요? 네, 요즘 건물주들은 대부분 위탁 관리만 하시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었다는 걸 말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멀리서 익숙한 모습을 봤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잠시 주저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관심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이 저를 봤는지 뛰어와서 말을 걸었어요. 미영아, 왜? 잠깐만 이야기하자. 할 이야기 없어. 제발 5분만. 전 남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다시 할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 내가 정말 변했어. 변했다고? 응, 엄마한테도 대들었어.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전 남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늦었어. 늦었다고? 아직 늦지 않았어. 이미 늦었어. 나 이제 새로운 삶 살고 있거든. 새로운 삶? 응, 혼자가 뭐가 좋아? 전 남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유로워. 자유. 응,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래도 혼자가 훨씬 편해.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미영아, 미영아.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혼자 차려 먹었어요. 조용했지만 평온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제 이름이 새겨진 건물이 보였어요. 김미영 빌딩. 그 간판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봉투는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던진 그 500만 원 때문에 저는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며 저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새로운 임차인과의 일정, 가게 운영, 건물 관리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미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 4시가 되면 또 일어날 것이고 제가 만든 하루를 제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죠. 김미영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실력을 쌓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준비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선택하며 결국에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멋진 인생이겠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